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고 이 조문 자체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나오는지를 좀 잠깐 이해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금 내용은 이해 차원이지 시험은 상관없어요. 시험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2항 의사표시 통지가 발송된 이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이 없다. 이 문구만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해 차원입니다. 근데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자연인이죠. 사람이죠. 사람인. 이 의사표시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죠?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법률관계, 권리의무 관계 발생다. 이제 앞으로입니다.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효과가 발생해요. 예컨대 매매계약에 따르면 급부이행과 관련해서 일정한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채권자의무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 의사표시가.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지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사표시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생케 하려면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면 이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전제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이를 알아야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면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전제가 뭐였죠?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어떤 효과죠. 상대방이 모르는데 이런 법적 효과 발생했다면 뜬금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인식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게 통지를 어떤 방법이든 통지를 해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됩니다. 그게 뭐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거예요. 도달. 이 의사표시. 그래야만이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식. 그러면서 이런 법적 효과가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그런데 이 상대방도 이런 어떤 의사표시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인지하겠죠. 더 하다가 뭐가 되죠? 플러스에서 알파로 뭐가 있냐면 이 사람도 어떤 기대를 해요. 법적 이익을. 야, 예컨대 매매계약이라면 내가 이걸 소유권을 취득하겠구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 지출을 해요. 계약을 위해서. 이걸 이제 통틀어서 뭐를 표현한다?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 어떤 일정 기대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면. 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효력 발생해서. 효력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이익을 발생할 기대를 갖게 되고 그 다음 비용 지출을 할 수도 있어요. 계약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기대를 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는데 효력이 발생했다는 전제이죠. 근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달해야 돼요. 알아야 하니까. 인식할 수 있어야죠. 그게 도달이에요. 그런데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런 관계를 깰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이런 신뢰관계가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함에도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이지 지금에 나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상대방의 의사표시 도달해서 이러한 기대와 비용 지출, 그리고 법적 효과 발생하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깨트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기대, 보용적, 신뢰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신뢰 깨트리는 것은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도래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합니다. 즉, 야, 나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안 할래.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된 이유는. 그 반면에는 반대말은 뭐냐면 도달하기 전이라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어느 단계죠? 2단계예요. 도달 전이면. 이 단계에서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시험에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의사표시가 도달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에 함부로 못 깨뜨린다. 그게 뭐다? 계약의 구속력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약의 구속력. 지금 의사표시지만 결국은 이 의사표시는 계약을 항상 전제로 한다고 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인데 단독행위, 상대방의 단독행위나 계약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에 도달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속력이 생긴다. 함부로 못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계약을 깨뜨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구속력. 즉, 이 계약은 구속력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함부로 못 깬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어떤 이유로 못 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의 구속력을 깨뜨리는 방법은 뭘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채권법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계약의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깬다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함부로 깨트려 안 되고 약속은 지켜야 돼.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깨는 방법 뭐다? 합의에 의해서 깰 수가 있죠. 합의. 야, 이렇게 구속이 발생하지만 상의를 해서, 야, 이만저만 사정이 있으니까 이거 계약 없던 걸 하자.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합의에서 해제 계약. 합의해서 깨뜨릴 수는 있겠죠. 이게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신뢰관계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 그 필요 없어, 나도 오케이 하게 되면 상관없잖아요. 이건 합의한 거예요. 합의 해제 계약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계약의 해제 해지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지만 합의해서 해제하는 것은 계약이다. 그러면 일방적, 이제 합의가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이 단독으로 하는 거 있죠. 뭐였어 아까? 해제. 해지가 있어요. 해지는 뭐죠? 계속적 계약이 임대차 계약의 표현을 쓰는데 해지는 잘 안 나와요. 문구가. 그러면 이제는 해제만 중점점 보면 돼요. 그럼 해제는, 일방이 단독 해제는 해제권이란 권리가 발생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일단 권리잖아요. 권리예요. 그럼 권리 근거, 발생 근거가 있어야죠. 그럼 잘 떠오르세요. 우리가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떤 법적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떤 거다?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법률의 규정에서. 자, 계약의 구속력을 깨뜨리는 방법은 합의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건 계약이에요. 합의 해제 계약은 계약이다. 근데 일방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해제도 권리예요. 그럼 권리는 발생하게 되는 근거가 있죠. 우리가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는 의사표시다. 그럼 계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제권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원칙대로 돌아가서 자시우고 해제권도 발생하는 근거가 의사표시와 법률의 규정이 있어요.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해요.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해제권입니다. 그럼 의사표시의 경우 이걸 뭐라 쓰냐? 약정 해제권이라고 해요. 법률은요, 법정 해제권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의사표시는 약정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약정한 해제권.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서에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사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게 약정 해제권이에요. 해제권 개념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합의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 나 이거 계약서 몇 조에 의해서 이거 해제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법정은요, 계약서에는 없지만 법이 정한 해제권이 있어요. 어떤 경우?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제로 해서 유형이 있죠. 이행 지체가 있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행 불능이 있는데
요건을 갖추면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이 발생한다. 법이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잖아요. 채무 불이행이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는데 급부행이 문제가 있고 약속들이 이행되자면 그건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 유형은 이행 지체와 이행 불이행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 해제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 논리, 기계적으로 메커니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법정 해제권에서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약정이에요. 이 약정 해제권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약금이에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럼 계약금의 의미가 뭐죠? 계약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제공자는 포기하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매수인이겠죠. 포기하고 상대방 수령자는 대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게 약정이에요. 계약금을 주잖아요. 근데 쓰진 않아요. 이 계약금을 써요. 대부분의 통상적인 매매 계약서면 계약금 하면 써놓고 쪽 써요. 대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매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약정 해제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여기 잘 나와요. 계약금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계약금의 성격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약정 해제권도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요게 계약금. 요 패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론적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몰라도 시험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왜 그래서 효력 발생 시에 중요한지를 알겠죠. 어떤 구속력이 생기고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쉽게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럼 효력 발생 전이라면 일방적으로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철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채권법의 총론에서는 이제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를 청약과 승낙을 바꿔요. 왜냐면 그는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철회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일 때 아니면 계약일 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데 효력한다. 그리고 이 도달의 의미가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됐죠. 근데 이건 청약판에 승낙판 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잘 나왔다. 이건 뭐냐면 자, 요것도 그냥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딱 한 번만 설명합니다. 의사표시에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의사표시다. 근데 합리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의사를 표시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겠죠. 의사를 표시할 때 살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의사표시 효력이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표시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합리적 판단 능력과 관련해서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시험법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뭐다? 제한 능력자다. 능력이 제한된 능력자. 의사를 표시할 때 제한 능력자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 효력을 이제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살아있고 능력자예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를 표시할 때.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다만 의사표시는 도달 효력 발생이죠. 도달 시점 이 과정에 이 사람이 죽었거나 제한 능력자 하더라도 이 의사를 표시하는데 영향 끼칠까요? 끼칠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비록 이 사람이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했더라도 의사를 표시할 때는 살아있고 판단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잘 합니다. 그래서 전제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요.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그 제한 능력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예요. 그 다음에 후견 관련해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있는데 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 파트에서만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언급이 되지 그 다음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면 미성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한 능력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기출지문. 재단법인 설립의 효력 발생에서는 의사표시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해야죠. 하지만 재단법이 설립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아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도달, 의사표시 도달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증여는 계약이다. 그 3번, 4번은 이미 언급했어요. 그리고 5번도요. 요게 세트로 나옵니다. 이제는. 정말 잘 나오는 질문인데 잘 나온 질문 먼저 3, 4, 5번 그 다음이 1번 증여는 계약이다? 가끔 가다가 마치라고 나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건 쉽게 마치세요. 거저주는 문제일 때 증여는 계약이다. 합의이자는 계약이다. 그럴 때 나옵니다. 자, 다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